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5.18 진실찾기 스카이 데일리, 일간신문사 스카이 데일리사에서 한 5.18 특집판, 그 중에서 12번째 제목입니다. 자, 북한 공작조 개입, 이것에 대한 사전에 우리 군이 첩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공작조 개입, 군이 사전 첩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바닷가죠. 자, 1979년 12.6 사태,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이후에 그 이듬해 1980년까지 북한의 침투 다발 지역으로 꼽히던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리, 이른바 백바위 해안입니다. 간조시 물이 빠졌을 때 차량이 다닐 정도로 땅이 견고한 지역이다. 5.18 직전 이곳과 해안선이 맞닿는 남쪽 신안군 앞바다를 통해서 북한 공작조가 침투했다는 첩보가 군에 전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18 진실찾기 12번째 시리즈, 북한 침투조, 우리 군이 첩보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5.18 직전 정보당국이 북한 공작조의 서해안 침투 첩보를 군에 전포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첩보는 군의 보고체계를 거쳐서 사단급 이상의 고위 장성에까지 올라가서 널리 공유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군은 사태 파악을 위해서, 진상 파악을 위해서 24단의 일개 수색중대를 현장으로 급파했지만 전라남도 해안지대로 향하던 천병조는 5월 17일 광주 송정리 일대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단 수색중대 천병조 피습은 새로운 증언, 처음 나오는 증언입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군분교 습격 사건으로 불리는 24단 사령부 및 62연대 지휘 차량 피습 사건이 5월 21일 아침 8시 10분경 한 차례 있었다고 증언과 기록이 확인됐지만, 이보다 나흘 전에 수색중대가 피습당했다는 첩보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수색중대는 차량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부대원들이 괴한에게 끌려가 두들겨 맞아 3주간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같은 날 예비군 무기고가 습격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예하 부대에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본지는, 스카이데일리 신문사는 무기고 탈취가 21일이라는 시민구 주장과는 달리 최초의 무기고 습격은 19일이라는 복수의 목격자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무기고 피습 가능성을 인지했던 군을 상대로 무기류 탈취에 성공한 이들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군과 정보당국의 첩보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면 계엄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시민군 쪽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무기고를 털었다, 이거죠. 자, 29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육군본부는 관할 부대이던 24단과 71사단의 북한 공작조가 5월 15일 전남 신안 앞바다를 통해서 침투했다는 첩보를 전파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침투 루트, 은신처 등은 첩보 상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서울은 산발적인 시위가 격화됐고, 당시 경기도 양평에 있던 24단은 데모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 태릉에 주둔해 있던 71사단과 합류했습니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동원사단이었던 71사단은 경찰력이 부족한 데다가 관내 6개 대학 시위 대응으로 전력이 약화되어 있어서 육군본부의 지원을 건의한 데 따른 병력 이동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
2개 사단은 서울을 위수하던 수도군단 예하 전투부대였습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육군본부의 첩보는 중앙정보부로부터 처음 전파됐다고 합니다. 중앙정보당국은 최초 첩보를 입수해서 군에게 하달한 것입니다. 당시 사단 작전참모를 지냈고 장군으로 예표한 예비역 장성은 스카이데일리 취재진에게 5월 18일 일어나기 사흘 전에 육군본부로부터 전남 신안 앞바다를 통해서 북한 공작조가 들어왔다는 첩보가 전파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최초 전파일을 5월 15일로 특정했고 첩보의 출처는 중앙정보부라고 지목했습니다. 추적하던 군 천병조 들어왔으니까 이제 잡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24단 수색대를 보냈는데 5월 17일 송정리에서 의문의 피습을 당했습니다. 자, 신안 앞바다 침투, 광주까지 잠입했다. 그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기고 습격 등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계엄군 반발 차원에서 총기 탈취했다라고 주장했던 시위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5월 18일을 목전에 두고 북한 침투조가 전남 지역에 잠입했음을 우리 정보당국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공개된 것은 이것이 처음 상황입니다. 증언자는 최초 첩보는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육군본부에 전파됐고 작전 참모를 거쳐 사단장 이상 장군에게 전파 보고됐다고 하면서 서울을 지키는 사단급 부대들이 이 첩보를 인지하고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했다는 뜻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이들 사단의 작전 참모진은 평소 시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공조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류했다. 육군본부로부터 구체적인 투입 및 차단 지시가 직접 내려온 것은 그것도 이 무렵이다. 그 와중에 대학생 데모대가 아닌 북한의 침투 첩보가 육본으로부터 새롭게 하달된 것입니다. 증언자는 5월부터는 퇴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중앙정보부 첩보가 육본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 왔다면서 긴박했던 순간을 회고했습니다. 자, 육군 작전참모진은 육군본부 작전참모와 수도군단 휘하의 군단 작전참모, 사단 작전참모, 작전과장, 작전장교 등으로 구성됩니다. 증언자는 사단 참모진끼리도 이 첩보를 공유했다라고 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71사단과 20사단은 상회한 뒤 천병조를 전남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육본은 직접 천병을 보내 빨리 사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4단 수색대, 24단 수색대는 오히려 송정리 일대에서 군용 차량을 탈취당하고 부대원들은 부상했다. 이에 대한 증언자는 당시 상황일지와 보고문에도 모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사실이죠. 군의 북한 정보 관련 부서에 있었던 예비역 장군도 최근 본지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안 앞바다를 통해서 침투 첩보가 들어왔고 군이 정식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와 또 다른 예비역 장교 출신의 5.18 연구가들은 구체적인 해안 침투 정보에 대해서 본지에게 추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5월 18일 전후에서 전남 경찰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나주 금성파출소는 19일 병력이 빠졌다는 증언이 나왔고,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상황에 경찰서를 버리고 경찰이 도망갔다 이런 얘기죠. 20일엔 안병화 전라남도 경찰국장이 종족을 감췄다. 전라남도 경찰국장도 도망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5.18 직전에도 곳곳에 치안 공백 사태가 벌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됐다. 사정이 이러자 군은 무기고 피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남 향토사단인 31사의 병력을 투입을 지시했지만 31사단은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투입된 부대가 70수여단이고 5월 18일 신원 미상의 청년들이 70수여단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파출소에 방화를 하면서 5.18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19일 나주 금정 파출소에 있는 무기고가에서 카빈
애만소총 등 769정이 탈취됐습니다. 네, 당시 이 안기부, 지금은 국가정보원이죠, 국정원이죠. 당시 안기부 상황일지에 따르면 군, 경은, 총기류 외에도 LMG, 기관총이죠, 사정, LMG 실탄 6만 발과 수류탄 162개를 빼앗겼고 시민과 계엄군의 비극적 유혈 교전 사태가 비로소 시작됐다. 자, 한편 이번 취재 과정에서 김대중 당시 국민연합 공동의장의 5.18 전후 행적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주에서 허겸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던 상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5.18 이전에 김대중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히 한번 스카이데일리가 그림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18 이전 김대중의 발언들. 72년 11월 10일 동경, 일본이죠. 일본 동경 외신구락부 연설에서 경고한다. 미국, 일본이 종래의 무기 지원 정책과 정책 과오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빵도 없는 아시아 각국 인민은 빵이라도 보장되는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아주 대놓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고한다. 미국, 일본이 종래의 무기 지원 정책과 무기 지원 정책 과오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빵도 없는 아시아 각국 인민들은 이 사람은 국민이란 말도 안 써요. 인민이라고 그럽니다. 인민은 빵이라도 보장되는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빵이 보장된다고요? 김대중은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73년 2월 23일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자유도 빵도 없지만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어도 빵이 보장된다. 야, 북한에 빵이 보장된다네요. 네. 나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인정하는 거 자기도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3년 3월 21일입니다. 나는 결코 통일하면 공산당을 죽이는 반공통일도 승공통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반공, 승공 안 하겠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도 공산당의 존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북에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김일성에 대해서는 깍듯하게 아주 그냥 존칭을 씁니다.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 엄연한 정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아주 북한을 봐서 누가 봐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73년 4월 24일 북한 시애틀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무슨 놈의 괴뢰냐? 북한이 무슨 괴뢰냐 이거죠. 그럼 남한이 괴뢰입니까? 무슨 놈의 괴뢰냐? 이북은 공산당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남은 민주체제도 안정되지 못했고 혼란과 불안, 민생고만 극심할 뿐이다. 참 기가 막히네요. 김일성이 주체성 등을 확립시킨 것은 잘한 일 아니냐? 김일성 주체사상이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김대중. 74년 5월 21일 발언입니다. 재미교포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남북은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 쌍방 정권 인정 등으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연방제를 만들어야 된다. 미군 철수시키라 이거죠. 미군 철수시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적화통일인데 남한은 한반도에서 외국군을 철수시키고 쌍방 정권을 서로 인정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고 연방제를 만들어야 한다. 자, 73년 7월 달에는 일본에서 책을 발간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이 종래부터 주장해온 남북 평화 공존과 교류 민족화의 주장 등 나의 통일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북한하고 주장이 똑같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80년 3월 26일 서울 YWCA에서 강좌를 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주주의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국민들이 피를 흘려서 데모하라 이겁니까? 자, 그리고 80년 4월 25일 관훈클럽 초청연설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족 내의 내전은 아무리 무기로 광주처럼 총 들고 싸워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무기로 승패를 겨룬다 해도
본질적으로 정치전쟁이다. 무기로라도 싸우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이 무기 피살해가지고 한 건가요? 이런 주장을 김대중이 했어요. 자, 이건 스카이데일리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5.18을 쉬쉬할 게 아니라 철저히 지금 남아있는 증언자들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다시 모아서 그 자료를 모아서 5.18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8 13탄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